한 30명 중에 28명은 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고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았어요. 뭐 권수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저희가 그 책을 읽고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, 그다음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저는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실제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거의 못 하고 있지만, 네, 이제 아이들 우등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좋은 점들을 좀 알리고 싶었는데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께 한 30명 중에 28명은 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고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았어요. 근데 그 중에 2명만 책을 안 읽었단 말이죠, 초등학교 때. 근데 중학교 때 대신에 그 친구들은 200권, 300권 독파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임계량이 있고 임계점이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뇌가 좀 변하게 될 거예요. 저를 예시 들어보면 저도 한 80권 정도 읽게 되니까 책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. 이제 책을 쓸 수 있겠다. 그리고 120권 읽었을 때 첫 책이 나왔고요. 그러니까 한 100권 내외 정도가 좀 두꺼운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개인적인 뭔가 뇌를 변화하고 우리가 배경지식 충분히 쌓고 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어릴 때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, 네, 중학교 때까지도 읽었으면 좋겠고,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. 그래서 초중 때 최대한 많이 읽고 고등학교 때는 부족한 걸 채우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뭐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학, 심리학, 교육학, 뇌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만 10세 이전까지는 문자로 뭘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영어나 수학도 다 써야 되거든요, 학원 다녀서 배우려면은.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뇌 구조, 네, 언어적인 어떤 발달 과정에서는 만 10세 이전에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 이유로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게 가장 좋고, 근데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. 그 친구들은 훈련이 잘 된 겁니다. 힘들었을 거예요, 굉장히. 그래서 어린 시절은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다, 부모님들이. 그리고 이제 저학년을 지나고 만 10세 정도 됐을 때부터는 이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우리 LA라고 해서 촘스키가 말한 언어 습득 장치가 있거든요.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문자도 배울 수 있고, 실제 학교, 초등학교도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. 장치가 생겨야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,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,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래 속도는 그건데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먼저 가도 되겠지만 아니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, 네,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게 제 생각이고 또 이론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히 이제 글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,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,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,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림책을 충분히 읽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아이들이 글자를 안 읽고 보통은 이제 부모님 품 안에서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. 상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림책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림책을 최대한 읽었으면 좋겠고, 이제 글을 좀 읽게 되고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9학년 넘어가는 시기겠죠. 그때는 이제 글밥이 조금씩, 네, 늘어나는 책을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림책을 확 없애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좋습니다. 오히려 같이 가져가는 게, 네, 재미와 흥미와 또 이제 아이들이 글에 질리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고, 대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막 이야기책을 읽는 게 아니라 좀 비문학적인 책을 조금씩 읽을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아이들도 좀 이런 국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넘어가야 되고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과서가 다 문어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중학교 가서는 또 거꾸로 감수성이 풍부한 그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성을 좀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문학 작품을 또 읽어보는 걸 전 추천을 하거든요. 이유가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라서 간접적으로 문학을 통해서 이게 투영도 해보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을 또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잡아줄 수 있어서, 네, 이렇게 초고는 비문학, 중학교 때는 문학 섞어갔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다른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우리가 입시시험 공부, 국어는 문학과 비문학과 어법인데 문학과 비문학 이거를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린 겁니다.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뭐 초등학교 때 문학을 왕창 읽었다, 그러고 나면 중학교 때는 좀 비문학을 했으면 좋겠고,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한 분야만 문학만 쭉 읽었다, 괜찮아요. 끝을 찍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비문학을 또 금방 이 문해력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책을 쭉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단계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개인에 맞게 해보시길 바랍니다.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 추천도서가 교수님들이 각기 분야에서 추천하신 거기 때문에, 네,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100권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생각을 하는데 안 읽어도 됩니다. 왜냐면 실제 서울대학교 입학처 거기 가면은 거기 100권을 안 읽고도, 하나도 안 읽고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. 그리고 실제 서울대에서 말하는 그 진짜 그 추천 100권의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
책을 어떻게 읽고 이 탐구 과정, 자세 이걸 확인해 보고자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또 나아가서 다른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나의 삶과 연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평가해 보고 싶고 생기부에 적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면접을 통해서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어서 추천한 거니까 꼭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, 근데 또 대부분 학생들은 사실 또 그중에 몇 권을 읽으면 합격을 하더라고요. 그것도 홈페이지 가시면은 순위가 나오거든요. 어떤 책 많이 읽었는지. 네,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관련 있는 분야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결론은 굳이 100권을 다 읽어도 네, 서울대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책 읽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가 책 솔직히 우리가 재미가 없죠. 영상보다 당연히. 네. 근데 왜 읽어야 되느냐? 영상은 뇌를 망치는, 오히려 열받게 해가지고 후두엽 쪽에 열이 발생하거든요. 영상을 볼 때는. 책을 읽을 때는 우리 왜 눈썹 사이에 전전두엽이라고 하죠. 뭐 쉽게는 전두엽이라고 얘기도 하고, 전전두엽이 이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뇌의 위치인데, 독서를 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공부를 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됩니다. 근데 재미가 없죠. 근데 어렵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환경, 습관 두 가지인데요. 환경은 일단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. 그냥 부모님은 핸드폰 보면서 애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해요. 그럼 애들이 하고 싶을까요? 우리 옛날에 공부했어.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해야 돼. 안 통합니다. 요새 애들 더 안 통합니다. 부모님이 핸드폰을 치우시고 책을 읽으시든 뭔가 글을 읽으시든 하고 있으면서 같이 하자고 해야 아이들이 할까 말까인데, 이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TV를 없애거나 진짜 이런 미디어 기기들을 좀 사용하지 않는 환경으로, 특히 어릴수록 많이 이게 영향 많이 주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, 두 번째로 이제 습관인데, 습관은 거창하게 막 우리 일주일에 한 권 읽자 이게 아니라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한 챕터만 읽어도 되거든요. 우리가 소제목이라고 하고 꼭지라고 하는데, 그거 하나만 읽고 그 중에 중요한 문장 한 문장만 찾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적어보거나 말로 해보거나, 이거 한 10분, 20분밖에 안 걸려요. 근데 이거를 매일 하는 것도 충분히 독서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만 하셔도 아마 한 달에 한 권, 1년에 10권 이상은 읽게 될 겁니다. 네, 단행본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환경과 습관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저는 통제하야를 하면 좀 그래도 약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, 통제하가 아니라면 아이가 막 누르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요. 그리고 제일 이것도 뇌과학적인 어떤 이런 결과가 있는데, 책을 읽든 뭘 읽든 간에 영어도 마찬가지였는데 기계음으로 듣는 거랑 실제 부모가 목소리를 해주는 거랑은 아이에게 다른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. 특히 이게 감정적으로 부모의 목소리가 안정감을 많이 주거든요, 아이들한테. 직접 읽어주는 걸 추천드리고, 맞벌이 힘들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못한다면은 주말에 좀 시간 내서 하거나, 아니면 평일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기 전에라도 10분 정도는 잠깐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실천이 어렵지 또 막상 습관이 되면 합니다. 저희도 맨날 집에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기도 했었고, 지금 저희가 자녀가 어린데 저는 이제 그 뇌과학적인 걸 알게 돼가지고 책을 안 읽어주고요. 저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줍니다. 그냥 한 10분 동안. 말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상하게끔 하고 그림도 안 보고,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방법을 찾으면서 더도 안 바랄게요. 10분, 너무 많으면 5분만이라도 잠깐 진짜 한 장이라도 읽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네. 전 아직 아이가 어려서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아무거나 이제 주제를 불러보라고 해요. 한 명은 독수리, 한 명은 뭐 물개 하면은 제가 작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요. 마음대로 맞게 막, 또 애들 막 방구, 똥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막 그런 것도 만들고, 막 이렇게 약간 단순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야기 만들어주면 애들 상상을 막 하고 이야기 속에 빠져가지고 더 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. 근데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. 한 명은 또 이제 티니핑을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핫추핑하고, 어떤 친구는 동물 좋아해서 물개 하면 와 난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노력을 한다면은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